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계신 곳에서 편안하신지요? 일요일 아침입니다. 저 사는 곳은 밤새 가는 비가 계속해서 내리는 것 같은데 아침은 약간 소강 상태에 접어들어 있습니다. 내일부터 또 큰 비가 있을 거라고 하는데 한시도 마음을 놓으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나저나 어제 오늘 이준석 때문에 속상하고 마음 뒤숭숭하고 화도 나고 그러셨죠. 아무튼 인터넷 공간에서 그리고 방송 뉴스에서 이준석 얘기가 한마디로 들끓었습니다. 저런 사람이 대한민국 집권 여당의 당대표였다니 참 아슬아슬하다, 이런 말씀을 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이준석 대표 어제 오후에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면서 참 이런 기자회견으로는 이례적으로 실명을 거론했습니다. 단계별로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절정은 윤석열 대통령을 직접 거론한 겁니다. 정치인들의 어떤 기자회견에서도 현직 대통령을 또는 전직 대통령을 실명으로 거론하는 경우는 제가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준석은 현직 대통령, 자기하고 소속당이 같은 대통령의 이름을 직접 거론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의 지도력의 위기다. 그걸 간접적으로 표현하지도 않고 직격탄을 날리더군요. 많은 언론이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준석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직격탄을 날렸다. 심지어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이 새끼 저 새끼 하는 사람을 대통령 만들기 위해 열심히 뛰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사석에서 자기를 그렇게 부른 적이 있다는 것을 아마 간접적으로 전해들은 모양입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면 과거에 이준석은 안철수 의원을 비슷하게 욕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언론에 부분적으로 폭로가 되자 처음에는 이준석이 펄쩍 뛰면서 부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녹음된 것이 나오자, 녹취가 나오자 그때서야 사석에서 한 건데요. 나 괜찮을 줄 알았죠. 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참 그때부터 알아봤어야 했는데요. 이준석 젊고 팔팔하고 그 다음에 때묻지 않고 이런 이미지로 생각하신 분들이 아직도 저희 시청자분들 중에도 계신 것 같습니다. 어쨌건 이준석이 몰고 온 새로운 바람이 집권 여당의 꼰대 이미지를 벗겨준 건 사실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그분들의 생각 존중합니다.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저도 한때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오늘 드는 생각은 아니었구나. 내 판단이 틀렸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래서 어떤 네티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안철수 의원을 사석에서 욕한 건 괜찮고 윤석열 대통령이 사석에서 너에게 굳은 말을 한 것은 그게 흠이 된단 말이냐? 너도 내로남불이냐? 이렇게 꾸짖는 말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준석은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작년에요. 먼 과거도 아닙니다. 작년에. 윤석열이 당선되면 지구를 떠나겠다. 윤석열 저거 곧 정리된다. 정치인이 정치인을 향해서 할 수 있는 가장 극악한 말을 했던 겁니다. 지구를 떠나겠다. 저거 곧 정리된다. 조폭들이 쓰는 말 비슷하게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건데, 아니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 자기 자신을 그렇게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지구를 떠나겠다느니, 나에 대해서 뭐 저것 곧 정지된다느니, 이렇게 말을 해줬던 작자를 어떻게 곱게 불러줄 수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이준석은 절체절명의 대선 기간 중에 2차례나 당대표 자리를 걷어차고 가출을 하고 자맹을 거듭했었습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명색이 대표라는 자가 소속 정당의 대선 후보를 파토내려는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어제 이준석은 기자회견을 하면서 그러나 뭐 부분적으로 수위 조절을 하는 것 같기도 하더군요. 가령 나를 불편해했던 대통령 측이라든지 말을 조금 끝을 가다듬어서, 그 다음에 체리 따봉을 나는 받아본 적이 없다느니, 그러니까 대통령의 애정을 아직도 구걸하는 듯한 그런 표현을 부분적으로 쓰기는 했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 그러니까 대선 기간 동안에 이준석을 끝까지 이렇게 품으려고 노력했던 홍준표 대구시장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뼈아픈 말인데요. 이준석한테 곧바로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너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박근혜 대통령의 심정을 헤아려 본 적이 있느냐? 네가 앞장서서 바른미래당의 손학규 대표를 쫓아낼 때 그 심정을 헤아려 본 적이 있느냐? 돌고 돌아서 업보로 돌아오는 것이 인간사다. 홍준표 대구시장의 말입니다. 일단 떠나라. 그리고 자숙의 시간을 가진 다음에 나중에 돌아올 수 있으면 돌아와라. 홍준표 시장마저도 이준석과 완전히 절연을 하고 떠나는 모습 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번에 어제 있었던 이준석의 기자회견은 그 심리적 바탕에는 이런 생각이 깔려 있었습니다. 비상대책위원회에 출범 이전에 또는 중앙윤리위원회에 중징계 당원권 정지 6개월 이전에, 최근까지도, 아니면 지난주 어느 시점에 윤석열 대통령이 구원의 전화를 해오기를 기다렸던 겁니다. 그런데 끝내 그 전화는 오지 않았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전화를 한 적은 있는데 이준석이 그 전화는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준석은 윤석열 대통령의 전화를 기다렸던 겁니다. 그런데 그 전화가 오지 않자 이준석이 배반의 칼을 빼어든 겁니다. 이제 나의 반격을 받아봐라. 그렇게 된 겁니다. 이준석은 윤핵관을 거의 하이에나에 비유하는 듯한 그런 말을 늘어놓았습니다. 능력 없는 사람들이다. 끝까지 희생양을 찾아 나설 것이다. 아프리카 초원에서 끝까지 희생양을 찾아 나서는 동물, 하이에나.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에 이어서 실명을 거론합니다. 윤핵관, 권성동 원내대표, 이철규 의원, 장제원 의원, 그 다음에 윤핵관 호소인 정진석 국회 부의장, 김정재 의원, 박수영 의원. 그러면서 서울 강북지역 수도권 열세 지역에 출마를 선언하라. 참 뭐라 할까요? 밉든 곱든 섭섭하든 고맙든 어쨌든 인생 선배요. 정치판의 맏형벌입니다. 그런 분들에게 이런 말을 늘어놓고 있는 겁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식의 표현을 빌리자면 이쯤이면 막 가자는 거지요. 이준석 씨. 자, 지금부터 야자 타임 할래요. 끝장 볼 때까지 한번 해봅시다.
지금 그러는 거지요, 이준석 대표님. 사실 정치판에서 볼 때 기자회견에서 저 정도면 사석에서는 쌍욕을 퍼붓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정치적 도의를 팽개쳐버리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어찌 보면 혼자 죽을 수는 없다. 너 죽고 나 죽자. 이 가장 비열한 양아치 전략인 겁니다. 어떤 언론은 62분간 작심 회견을 했다 그랬는데 정말 점잖게 표현해 준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전 투구로 끌어들이고 있는 겁니다. 또 어떤 언론은 승부수를 던졌다 그러던데요. 승부수라니요. 이준석 저 혼자 스스로 불구덩이로 뛰어든 것입니다. 다만 이준석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 독대를 했었다는 걸 폭로했습니다. 근데 당시 대통령실은 이것을 전면적으로 부인했었습니다. 이것이 문제의 소지가 될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그 모든 걸 떠나서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에 그 모든 것을 떠나서 이번 이 일련의 이준석 사태의 핵심적 본질은 무엇이냐? 약관 28살 나이에 중소기업인에게 뇌물을 받고 오입질을 하고 그것도 반복적으로 했다는 점입니다. 이것이 투설이 나자 돈으로 막아보려 했던 증거인멸 교사. 이건 역시 어린 나이에 어디서 못된 것만 집중적으로 배운 것 같은 망나니 짓입니다. 성상납을 받고 돈으로 입막음을 하려고 했고 이것은 이준석이 기자회견에서 통하는 표현 자책감, 자괴감 그런 것이 아니라 뼈를 깎는 반성 그리고 석고대죄를 해도 모자랄 판입니다. 네. 이준석 대표 자기 얼마 남지 않는 정치적 생명을 더 그 끝장나는 날을 앞당기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는데 이제 경찰이 성상납과 관련된 여러 가지를 지금 거의 마지막 단계에서 들여다보고 있기 때문에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오고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오면 그것에 따라서 당 중앙윤리위원회는 당원권 정지가 아니라 제명 조치를 취할 수도 있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